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녹내장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내장은 시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점차 시야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데요. 자각 증상을 느끼실 때가 되면은 이미 시신경이 많이 손상되어 있을 수 있어서 웬만하면 초기에 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특히 40세가 넘으면 유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40세 이후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안과 검진을 권유하는 편인데요. 이 시신경이 손상되는 원인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안압이 상승해서 시신경이 눌려서 손상되는 것과 두 번째는 시신경으로의 혈류 장애가 생겨서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라고 해설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도 더 주된 원인은 안압 상승이라서 녹내장을 치료하는 약은 주로 이 안압을 조절하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이 안압은 방수의 배출과 그리고 생성이 관여를 해요. 방수라는 건 눈 안에 존재하는 액체인데요. 방수는 눈에 영양을 공급하고 일정한 압력을 유지를 해요. 이 방수의 생성과 배출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안압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 눈에 그 염증이나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면 방수가 배출하는 통로 쪽에 문제가 생겨서 안압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녹내장 환자분들한테 금연, 즉 담배 끊는 것을 권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담배가 일시적으로 안압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혈관에 직접적으로 염증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녹내장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거든요. 녹내장이 좋다고 알려진 영양제들은 주로 이 강한 항산화 물질로서 눈의 염증을 억제를 하고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이 시신경이 손상되는 원인으로 또 하나 언급되는 게 시신경의 혈류 장애였잖아요. 이 부분 또한 이 항산화 물질들이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녹내장이 여러모로 이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은행잎 추출물 같은 말초 혈액순환제가 녹내장 치료에 활용되는 것도 이 혈류 개선을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 이 영양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안약만큼 아주 빠르고 강하게 안압을 조절하는 기능은 없어요. 아무래도 우리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도움을 주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서서히 안압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다? 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안압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 시신경이 계속 손상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섭취를 하시면 좋을지 가이드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가이드를 보실 때에는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즉 어떤 사람들이 섭취해서 얼마 만에 낮아졌는지를 보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연구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녹내장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원료는 밀토제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프랑스 해안송 껍질 추출물인 피크노제놀이라는 것과 빌베리 추출물이 합쳐진 원료예요. 이 두 가지는 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각각 활용되기도 하지만 적절한 비율을 섞었을 때에는 이 녹내장에 훨씬 도움이 주더라 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연구는 지금 질환자 대상으로 진행을 한 건데요. 국내에서는 질환자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영양물질을 가지고 하는 게 없어서 저희가 이제 외국 자료들을 계속 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2010년 자료인데요. 우선 참가자 특징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시작 안압이 아주 낮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이 밀토제놀이라고 하는 원료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녹내장 치료의 1차 선택제로 많이 활용이 되는 라타노프로스트 성분의 안약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밀토제놀만 먹은 그룹이 있고요. 이 안약만 사용한 그룹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한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약을 사용했을 때와 이 영양제를 먹었을 때와 그리고 같이 했을 때 어떻게 낮아지는지를 보시면 아, 나한테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이드를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정상 안압이라고 하는 거는 10에서 20 정도를 정상 안압으로 봐요. 이제 21에서 22 정도 넘어가게 되면 안압이 높아졌다라고 보는데 이 또한 뭐 안압이 높은 상태 모두 다 같은 반응은 아니라서요. 뭐 치료의 가이드라인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작 안압 보시게 되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은 상태에서 보시면 안약 같은 경우는 4주 만에 많이 감소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5주를 기점으로 보시게 되더라도 밀토제놀이 감소하긴 하지만 안약만큼의 이렇게 낮아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방받은 약을 끊고 활용하고 이런 거는 너무너무 위험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맨 아래 거 보시게 되면 이제 안약이 낮아진 양과 그리고 이 안약과 영양제를 함께 사용했을 때 낮아진 양을 보게 되면 이 안압이 낮아진 정도가 이 영양제와 안약을 함께 사용했을 때가 더 많이 내려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안약을 사용하면서도 내가 뭔가 영양제로서 먹었을 때 나의 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의 가이드라인인 거지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약 대신해서 모든 걸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내가 만약 현재 녹내장을 앓고 있다 라고 할 때에는 나한테는 루테인보다는 어떻게 이런 그 눈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더 나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항산화제라고 할지라도 뭐 코엔자임 Q10이라던가 비타민C 이런 것들보다는 주로 플라보노이드로 구분되는 이런 식물 추출물들을 섭취를 하시는 게 눈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다른 건 없냐? 최근 거 또 다른 게 있는데 이제 2018년 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원료로 활용된 것도 있어요. 이것도 보시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안약을 함께 사용하는 연구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도 참고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연구를 할 때 함께 이제 결과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망막의 미세 혈류 순환인데요. 이제 시신경 손상 원인 중에 하나가 혈류 장애가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혈류가 잘 돌아가면은 시신경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관계를 보는 건데 시신경 손상까지 보려면 좀 장기 연구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잘 나오진 않아요. 대신 혈류 속도가 개선됐다라는 것까지는 대부분 이런 데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혈류 개선 목적으로도 우리가 섭취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어떻게 안약을 사용하시는 것은 만큼의 효과는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게 사용하시던 약을 끊고 영양제로 대체하는 것은 절대 권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녹내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채널에서 약과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루려고 고민하는 거는 아무래도 영양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약을 복용하거나 혹은 사용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서 가이드를 잡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주제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셔야 돼요. 이제 약에 대한 모든 결정은 주치의와 함께 결정하고 상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